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 자금부터 가라앉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이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같은 금품 살포국부터 불법 당원 모집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식의 잡음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면요. 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박병규 현 구청장이 경선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당원 모집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신규 당원 입당 원서가 대리로 작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광산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수도권에 사는 당원까지 주소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접수됐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대리 작성을 주도한 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 J씨로 알려졌는데요. J씨가 박 구청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인 만큼 박 구청장이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고요. 당시 명부 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공개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의적으로 주는 주소가 있어요. 광역시 광산구 무슨 어디 아파트 동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필자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왼손으로 쓰고 날려쓰기도 해보니 가평으로. 그러니까 증언을 들어보면 이제 들통나지 않으려고 이 필체까지 바꿔가면서 치밀하게 대리 작성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대리 작성이지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도요, 이 비슷한 유형의 불법 당원 모집이 광주시 전역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이 박 구청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1월 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의도적 불법이나 관여 사실이 없다는 이 박병규 구청장의 해명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J씨는 이 박 구청장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이 TV조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고요. 경선 참여자나 연루자들로부터 박 구청장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민주당 후보 검증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입당 원서, 그러니까 거짓 입당 원서를 대리 작성하는 그 현장에 현직 광산구청의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이 당의 무혐의 결론이 무색할 정도로 의혹 여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입당 원서 대리 작성자들은요, 당시 현장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측근인 구청 협력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작성된 선거인단 불법 당원 명부도 이 구청 직원을 거쳐서 광주시당에 접수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공무원까지 개입된 의혹을 주장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장님이 당원 필요하다고 해서 모집하라고 사장님이 강산구청이죠. 그때는 사장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원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당원들 모집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청장의 오더가 떨어졌다고는 들었어요. 또 당원 명부 대리 접수 관여 의혹으로 이 당내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당원이 이 대리 접수된 당원 명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 구청장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 특정인 지지와 무관한 당원이다. 이 박 구청장과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꾼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박 구청장과 경쟁했던 후보들은요, 여전히 이 박 구청장이 불법 당원 모집에 가담한 이 정황이 있는 만큼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그 지방선거 후보를 당내 경선으로 뽑고 있죠. 그리고 그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원 또는 이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이제 일반 시민인데 지금 당원들의 선거권, 그 투표권을 부여한 그 당원들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구 관내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짓 당원 서류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런 결과로 결국 후보가 지금 당선이 돼서 결정이 됐다. 지금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선 자체가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한다. 이게 주장인데 그런데 민주당 중앙당은 그 구청장, 후보로 된 박 구청장이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점, 그걸 인정을 해서 이 경선 자체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중앙당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 순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요, 최종 후보로 확정된 손훈모 후보 측이 지역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진 상황입니다. 관련한 대화가 담겨진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파장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KBC 광주 방송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요. 지난 21일 손훈모 후보와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은 지역 사업가와 만남을 가졌고요. 손 후보가 자리를 뜬 후 지역 사업가는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에게 숫자 표현을 써가며 금품 거래가 의심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러자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은 아껴가면서 잘했다, 고맙다는 화답까지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가는 이 자리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적 채무일 뿐 손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정황상 선거자금이란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손훈모 후보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손 후보는 일단 악의적인 녹취 편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경쟁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 정치 공작설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경쟁 후보자였던 오하건 후보는 이 돈의 정체를 손 후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부터 밝히라고 반박하면서 이 경선 갈등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그제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르면 오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 후보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든 유지되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식사비 대납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원택 의원을 향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그 식사 자리가 이 의원을 위한 자리였다. 이런 추가 주장과 진술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이 의혹의 핵심은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이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 등 수십 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70만 원이 넘었던 이날 식사비를 전북도 의원이 대신 지불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자체 감찰 결과 불법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의원을 이 전북지사 후보로 결정을 했죠. 하지만 저희도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쟁 후보였던 안호영 의원은요,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이 1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까지 됐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 있었던 청년 2명도 앞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원택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식사 자리는 이원택 의원 지지 모임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 모임에 저도 20분가량 함께했습니다. 중앙당의 긴급 감찰이 2번이나 내려왔는데도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청년당원 한 분으로부터 이원택 도지사 후보님 지지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비는 도의원이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카드로 결제할 것이다. 당초 모임도 2차례 취소되었다가 이 후보의 일정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다라는 말을 청년 당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원택 의원도 이에 대해서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고소 고발전으로까지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원택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거듭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과 기자회견을 연 청년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의원의 말대로라면 앞서 들으신 대로 기자회견을 연 장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호남은요, 전통적인 텃밭 그리고 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처럼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공천장이고 당선증이다 이런 이제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죠. 이런 곳에서 잡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결국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수도권 선거 같은 곳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자분들 말고도요, 이 호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이 박성현 예비 후보가 이 불법 경선 전화방을 운영하다 이 선관위에 적발돼 이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선 5만 명이 넘는 광양 시민 전화번호 명단과 또 운동원 수당이 담긴 봉투 등이 무더기로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북 임실과 또 전남 화수 군수 경선에서 돈봉투 살포와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이 중단되는 파열음이 있었고요. 또 앞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현 전북지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선거 난맥상으로도 확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재현 교수님께는요, 이제 민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말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선거 관련 비리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텃밭이고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호남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봉투, 불법 당원 명부 작성, 그다음에 불법 자금 수수, 식사비 대남, 정말 이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하게 저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요, 무관용의 자세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선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기자님도 소개한 것도 있지만 오늘 김노경 전남지사가 이번 강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직접 폭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민주당이 이렇게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그 원칙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악재를 만났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특정 지역, 특히 호남 같은 경우는 공천 이꼴 당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저는 선거제 제도도 그러니까 다시 개편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